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미투 운동 그리고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미투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진실은 이렇다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 이제 정론관에서 성추행 반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번 이제 드러났는데요. 네. 이제 뭐 시간과 뭐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이 표현이 굉장히 오락가락한다며 이것이 믿을 만하지 못한 자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간대를 이제 보면 1차 보도에서는 12월 23일이라고 나왔는데 2차 보도에서는 24일로 바뀌더니 다시 23일로 바뀝니다. 네. 이것부터가 뭔가 좀 믿을 만하지 못한 기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장소 또한 처음에는 호텔 룸이었다. 네. 그리고 나서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나서 룸이 있는 식당 그리고 나서 다시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이라고 이제 기사가 다시 바뀌었는데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별로 신빙성이 있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입맞춤을 시도했다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입맞춤을 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엔 다시 얼굴을 들이밀었다. 네. 약간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뀐 거를 봤을 때는 와 이게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정확히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네. 2011년 12월 23일 호텔 1층 카페 룸에서 분명히 만났다라고 네. 말하면서요. 아하. 저는 날짜를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고요. 장소를 번복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자신의 의견을 제가 나타냈습니다. 저거를 조금 더 첨언해드리면요. 네. 이게 두 번째 기사에서 날짜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본인의 그 당시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일자가 12월 24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 원문에는 12월 23일인데 아하. 메일에 24일로 나오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은 기사가 지금 그 당시에 날짜가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기사상으로 저들이 쭉 보면 피해당한 날짜는 2011년 12월 23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변하진 않았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첨예하게 일단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나는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여의도에 있는 그 호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호텔조차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날짜도 오락가락 혼선이 있다. 이런데 내가 무슨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근거로 삼고 있는데 김복춘 의원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 쟁점이 지금 날짜가 혹시 쟁점입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아니 날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날짜가 특정이 돼야지 아마 정봉주 의원이 조만간 수사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정해진 날짜에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그 동선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지엽적인 문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즈음에. 아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네. 확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7년 전의 기억을 순식간에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23일이건 24일이건 그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결국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날짜는 특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째서요? 이 언론사에서도 책임 있게 이런 보도를 했다 그러면 네. 적어도 날짜만큼은 아주 명백하게 특정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그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 의원도 나름대로 이 당일날 날짜를 특정해 가지고 본인의 동선 같은 거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객관적으로
그거는 정봉주 의원이 내미는 그 알리바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알리바이를 그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낙검수 멤버예요. 네. 자신의 동료들이 무슨 알리바이를 그 입증해 주는 그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네. 결국은 경찰한테 맡겨가지고 네.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이 따질 일입니다. 서로 네. 저 입으로 공방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 뉴스파이터에서 미투 관련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 이후로 성추행 관련, 성폭력 사건 관련 신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사례는 2011년 12월 사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느냐를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고소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이건 처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정봉주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 다만 지금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사의 의미가 뭐냐면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공선법 위반이다. 또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명예훼손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경찰에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정봉주 의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이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은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하.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알리바이에서도 시간이 비는 타이밍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언론사에서 나온 이 내용도 뭐 사실 이 날짜가 오락가락한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메일에서 어쨌건 그 당시에 근데 왜 남자친구한테 12월 24일이라고 보냈지? 그럼 이 여성도 그 당시에도 날짜가 헷갈리는데 지금 어떻게 기억해? 네. 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진위 공방을 하면 할수록 네. 사실 진흙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정 의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네. 어떻게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이게 진실이다라고 밝히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빨리 의뢰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진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까지 준비해가면서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다는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주장 중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정봉주 전 의원을 여의도에 있는 모호텔 1층 카페룸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고요. 카페룸에서 만났고 정 전 의원은 제게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날짜를 그 성추행이 있던 날짜를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고 장소도 번복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났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날 성추행을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나에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게 무슨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아, 네. 지금 이 사건에서 네. 지금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의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하, 네. 예, 그 날짜를 본인은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봉주 의원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난 날짜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정봉주 의원 측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날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일들은 사실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아하. 그래서 사건 자체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만 아하. 그 구체적인 일들은 본인이 잊고 싶거든요. 그걸 그때 바로
바로 뭐 고소를 한다던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록을 한다든가 증거를 마련해 놓지만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이 이걸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신도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기억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가 그 특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어떤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진실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네네. 이유진 박사님 말씀에 하나 더 첨언하면 네네. 맞습니다. 이 큰 강력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심리가요. 가능하면 고의로 일부러라도 그 당시 그 정황을 잊으려고 막 본인이 애를 쓰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하고 있었던 일을 이 여성 그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엄청난 충격이었다면 네. 잊으려고 많이 애를 썼다면 약간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자꾸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데 언론사도요. 전체의 틀을 다 알고 있으면 네. 차제 전체를 다 기사를 해주세요. 여기서 무슨 반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또 조금 나오고. 이른바 찔끔 보도를 하지 말라. 찔끔 아하. 이렇게 내보내주면 마치 어떤 그 서울시장을 나오려는 정봉주 의원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언론사가 전체의 틀을 다 가지고 있다면 네. 보도를 동시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예. 지금 피해 주장 여성은 아직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는 낙선을 목표로 하는 뭔가 허위 사실 공표였다. 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 1시간 반 전에 이런 게 드러나서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오늘 아침까지 기다려보겠다. 만약에 그때까지 뭔가 반응이 없으면 뭔가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하지만 그 피해자 여성 측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네.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잘 살겠다고 하셨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물리적, 기계적으로만 따지면 오전까지, 오후가 되기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인내의 한계가 이제 2시간 반 정도 남았다는 거죠. 오전까지 기다려보겠다. 안 그러면 만약 오전까지도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조치, 반응이 없으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오늘 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길래 대국민 사극이라는 표현을 쓸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해당 보도가 처음 나온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고 출마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시점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그날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네. 제가 원래 정봉주 의원이 진행했던 프로를 다니다가 아하. 이제 진행자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날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언가 바로 저때 모습이네요. 해명을 네.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네. 말 그대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정봉주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방송을 할 때까지는 상관없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폭로했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악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피해 여성 측으로 또 이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한단 말이야? 라고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는 진위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할수록 양쪽 다 지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김복주 교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 깠으면 좋겠다 언론사에서도. 네. 지금 언론사의 입장을 보면
어제 또 이제 팬카페 카페지기가 이거 내가 4일 동안 수행했는데 내가 그 호텔 내려줬어요라는 네.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정봉주가 또 반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를 유심히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나와요. 맞아요. 네,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내고 진위 공방을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김복춘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아니라 해당 기사를 처음 게재한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왜 피해 주장한 당사자가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는 걸까요? 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성 A 씨예요. 네. 우리도 지금 전부 다 이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해당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공선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게 되면 네.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 A 씨 네. 그 프레시안에다 그 언론사에다가 네. 그 제보를 해준 A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아하,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저 익명 상태에 있으니까 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하는 형태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첨언해드리면요. 그럴까요? 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 A 씨가 누군지 아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처음에 보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A 씨를 뺀 이유는 또 아까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피해자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조사받는 것을 삼가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앞으로 이제 공문들을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소를 하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소를 하면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정봉주 의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굳이 실익이 없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공격했을 때 또 여성 단체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거 피해자가 말하는 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또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언론사만 고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박사님, 지금 피해 주장 여성의 이 말에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사기관과 지금 오늘 중으로 아마 오전까지 그 해당 언론사 상황 보고 오후쯤에는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과 앞으로 정치권의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로서 회피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도 뭔가 아직까지 꺼내놓지 않은 자신만이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뭔 결정적인 증거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건을 조사를 해봐야 이제 우리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네네. 이 여성분이 이런 정도로 언론의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일들을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 둘만에 일어났던 일들 사실 이런 단둘이 보통 이런 성범죄 피해가 남녀 간에 단둘이만 알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아하. 그런 피해를 당한 여성이 우리 사회에 정말 수없이 많죠. 그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이분이 특별히 이런 이제 제기를 했을 때는 뭔가 같이 힘을 실어줄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본인이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때는 또 함께 호소해 줄 수 있는 아하. 또 다른 여성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목격자가 됐든 예, 같이 있었던 예. 상황을 전해들었던 사람이건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김지은 씨의 그랬었죠. 그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빙성을 더 신빙성이 갖게 더해졌죠. 아하. 됐던 것처럼 네. 이분도 혹시 같이 추후에 혹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추정을 있겠네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도 백성문 변호사님 잠시 언급했지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기자회견 한 이후에 곧바로 어떤 기사가 떴는데 그 해당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해당 호텔에 간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의 지금 기사였어요. 그렇죠. 이제 한 정봉주 팬카페 카페지기가 이제 네. 이 닉네임이 이제 공개까지 됐었는데 네. 거기서 공개하는 게 본인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정봉주 전 의원과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3일에요. 이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그 문제가 된 호텔로 간 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정봉주 의원 측의 전 의원 측에서 또 냈어요? 또 보도 자료를 냅니다. 아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호텔에 갈 시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에는 어머니 병문안, 네. 노원구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 병문안 갔는데 네. 그 피해 시간이라고 주장되는 2시까지 여의도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반박 보도를 다시 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카페지기라는 사람이 마치 2011년 12월 23일 자신과 같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백성 변호사님.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판판이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찰 수사로만 간다면 다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언론사 이 프레시안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더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프레시안에서 보도가 굉장히 확신에 차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지금 나오는 과정을 보면 네.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번에 이 23일 오후 1시에서 2시경에 데려다 줬다라는 이 팬카페 카페지기의 얘기를 이렇게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입원을 해서 그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그 시간 안에 2시 안에 이 호텔에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날 3시 54분에 명진 스님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아, 네. 근데 명진 스님이랑 2시 반부터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2시 반부터 만난 건지 3시 후에 만나서 3시 50분에 사진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어쨌건 지금 하나의 목격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뭐 진실 여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진술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네.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무언가 더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 어제 내용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의원 인정하세요 이런 취지가 나오거든요. 네. 남은 증거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진위 공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분명한 거는요. 네. 양쪽이 공방 주고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하. 우리 국민들만 혼선 주고 헷갈릴 뿐이에요. 네. 결국은 성범죄는 뭐 2013년 6월 19일입니까? 그 네, 맞습니다. 친고죄가 사라진 네. 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성범죄 공소시효 도과한 거라 성범죄 수사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정 의원이 이제 공선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하면 그때서 이제 그 경찰이 그 수사를 개시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양쪽 다 이제 알리바이 조사해야 될 거예요. 알리바이를 이제 정 의원 같은 경우 대상자가 되니까 이제 네. 알리바이 하면 진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같은 멤버들의 어떤 진술 가지고는 그거는 안 돼요. 아하. 정 의원의 어떤 알리바이는 사진. 네. 그 당시에 정 의원이 어떤 그 언론에 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으니까 네. 보도 내용 같은 거. 네. 그다음에 공식적인 스케줄에서 아하. 활동했던 내역 이런 걸 경찰이 다 찾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알리바이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네. 이게 뭐 하나 하면 또 하나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우리 국민들이 힘든데 네. 혼란하고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알리바이라는 표현이 나온 김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주목됐던 점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해당 언론사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날짜가 오락가락했던 점을 지금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유독 자신의 당시 행적을 얘기하면서 유독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7년 전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를 정봉주 의원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있을 그 개연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BBK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제 수감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26일 날 수감이에요. 아하.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머님이 23일 날 입원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그 아내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도 녹음하고 막 그 시기가 네. 어찌 보면 정봉주 의원 일생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오래전 일이지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크로스 체크를 좀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도 지금 나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뭐 정봉주 의원의 저 얘기가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게 완벽하게 저걸로 알리바이가 입증된다고 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 피해 여자분이 또 이걸 또 아예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하. 또 정봉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보면 날짜나 시간 보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호텔에 가서 그런 일을 할 그런 정신이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닌데 이건 또 허위사실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김복중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이렇게 서로 진위 공방을 하기보다는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건 오늘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빨리 이거는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출마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 그 굉장히 이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왔으니까 그분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개시하는 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네. 같은 의견인데 뭐 부연 설명 좀 하나 하자면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스케줄을 아주 촘촘하게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꽉 찬 스케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여성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짧게 느닷없이 뭐 둘이 뭐 긴 시간 어떤 일이 있다가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 여자분의 주장에 의하면 느닷없이 이렇게 들이밀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그 촘촘한 스케줄 사이에 중간에도 얼마든지 끼어들 수는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네.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수사를 통해서 빨리 밝히는 것이 급선무. 그래서 지금 이유진 박사님뿐만 아니라 백성만 변호사님,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박에 재반박 또 반박에 재반박 나온다면 이제는 경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진실,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해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서도 김복준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미투 운동 그리고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미투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정봉주 전 의원이 진실은 이렇다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 이제 정론관에서 성추행 반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번 이제 드러났는데요. 네. 이제 뭐 시간과 뭐 날짜, 네. 장소 이런 것들이 표현이 굉장히 오락가락한다며 이것이 믿을 만하지 못한 자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시간대를 이제 보면 1차 보도에서는 12월 23일이라고 나왔는데 2차 보도에서는 24일로 바뀌더니 다시 23일로 바뀝니다. 네. 이것부터가 뭔가 좀 믿을 만하지 못한 기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장소 또한 처음에는 호텔 룸이었다. 네. 그리고 나서 로비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나서 룸이 있는 식당 그리고 나서 다시 호텔 1층 카페 겸 레스토랑 안에 있는 룸이라고 이제 기사가 다시 바뀌었는데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별로 신빙성이 있지 못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입맞춤을 시도했다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입맞춤을 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엔 다시 얼굴을 들이밀었다. 네. 약간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뀐 거를 봤을 때는 와 이게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정확히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네. 2011년 12월 23일 호텔 1층 카페 룸에서 분명히 만났다라고 네. 말하면서요. 아하. 저는 날짜를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고요. 장소를 번복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자신의 의견을 제가 나타냈습니다. 저거를 조금 더 첨언해드리면요. 네. 이게 두 번째 기사에서 날짜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본인의 그 당시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남자친구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일자가 12월 24일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 원문에는 12월 23일인데 아하. 메일에 24일로 나오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은 기사가 지금 그 당시에 날짜가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기사상으로 저들이 쭉 보면 피해 당한 날짜는 2011년 12월 23일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변하진 않았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첨예하게 일단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나는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여의도에 있는 그 호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호텔조차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날짜도 오락가락 혼선이 있다. 이런데 내가 무슨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근거로 삼고 있는데 김복춘 의원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 쟁점이 지금 날짜가 혹시 쟁점입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아니 날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날짜가 특정이 돼야지 아마 정봉주 의원이 조만간 수사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정해진 날짜에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그 동선을 파악하는데 근거가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지엽적인 문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즈음에. 아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네. 확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7년 전의 기억을 순식간에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23일이건 24일이건 그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결국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날짜는 특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길래 대국민 사극이라는 표현을 쓸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해당 보도가 처음 나온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고 출마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시점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그날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네. 제가 원래 정봉주 의원이 진행했던 프로를 다니다가 아하. 이제 진행자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날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언가 바로 저때 모습이네요. 해명을 네.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후속 보도가 나오고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네. 말 그대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정봉주 의원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방송을 할 때까지는 상관없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폭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악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피해 여성 측으로 또 이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한단 말이야? 라고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는 진위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할수록 양쪽 다 지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김복주 교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 깠으면 좋겠다 언론사에서도. 네. 지금 언론사의 입장을 보면 어제 또 이제 팬카페 카페지기가 이거 내가 4일 동안 수행했는데 내가 그 호텔 내려줬어요라는 네.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정봉주가 또 반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사를 유심히 보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나와요. 맞아요. 네,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내고 진위 공방을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김복춘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아니라 해당 기사를 처음 게재한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왜 피해 주장한 당사자가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는 걸까요? 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성 A 씨예요. 네. 우리도 지금 전부 다 이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해당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선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게 되면 네.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 A 씨 네. 그 프레시안에다 그 언론사에다가 네. 그 제보를 해준 A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아하,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일단은 익명 상태에 있으니까 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하는 형태로 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첨언해드리면요. 그럴까요? 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 A 씨가 누군지 아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처음에 보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A 씨를 뺀 이유는 또 아까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정부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피해자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조사받는 것을 삼가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앞으로 이제 공문들을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소를 하는 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소를 하면.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정봉주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굳이 실익이 없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공격했을 때 또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거 피해자가 말하는 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또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언론사만 고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박사님, 지금 피해 주장 여성의 이 말에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사기관과 지금 오늘 중으로 아마 오전까지 그 해당 언론사 상황 보고 오후쯤에는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과 앞으로 정치권의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로서 회피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도 뭔가 아직까지 꺼내놓지 않은 자신만이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걸 네. 지금 이 사건에서 네. 지금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의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하, 네. 예, 그 날짜를 본인은 번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봉주 의원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짜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정봉주 의원 측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날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일들은 사실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아하. 그래서 사건 자체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만 아하. 그 구체적인 일들은 본인이 잊고 싶거든요. 그걸 그때 바로 뭐 고소를 한다던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기록을 한다든가 증거를 마련해 놓지만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이 이것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신도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기억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가 특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어떤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네네. 이유진 박사님 말씀에 하나 더 첨언하면 네네. 맞습니다. 이 큰 강력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심리가요. 가능하면 고의로 일부러라도 그 당시 그 정황을 잊으려고 막 본인이 애를 쓰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하고 있었던 일을 이 여성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엄청난 충격이었다면 네. 잊으려고 많이 애를 썼다면 약간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자꾸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데 언론사도요. 전체의 틀을 다 알고 있으면 네. 차제 전체를 다 기사를 해주세요. 예, 여기서 무슨 반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이 또 조금 나오고. 이른바 찔끔 보도를 하지 말라. 찔끔 아하. 이렇게 내보내주면 마치 어떤 서울시장을 나오려는 정봉주 의원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언론사가 전체의 틀을 다 가지고 있다면 네. 보도를 동시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예. 지금 피해 주장 여성은 아직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는 낙선을 목표로 하는 뭔가 허위 사실 공표였다. 네. 서울시장 출마 선언 1시간 반 전에 이런 게 드러나서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오늘 아침까지 기다려보겠다. 만약에 그때까지 뭔가 반응이 없으면 뭔가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하지만 그 피해자 여성 측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사과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네.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잘 살겠다고 하셨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물리적, 기계적으로만 따지면 오전까지, 오후가 되기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인내의 한계가 이제
2시간 반 정도 남았다는 거죠. 오전까지 기다려보겠다. 안 그러면 만약 오전까지도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하는 조치 반응이 없으면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오늘 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그러면 피해 그날 그런 일이 있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째서요? 이 언론사에서도 책임 있게 이런 보도를 했다 그러면 네. 적어도 날짜만큼은 아주 명백하게 특정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 의원도 나름대로 이 당일날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본인의 동선 같은 거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객관적으로 그거는 정봉주 의원이 내미는 그 알리바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알리바이를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봉주 의원이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낙검수 멤버예요. 네. 자신의 동료들이 무슨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그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네. 결국은 경찰한테 맡겨가지고 네.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이 따질 일입니다. 서로 네. 입으로 공방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뉴스파이터에서 미투 관련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 이후로 성추행 관련, 성폭력 사건 관련 신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사례는 2011년 12월 사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느냐를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고소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이건 처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정봉주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 다만 지금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사의 의미가 뭐냐면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공선법 위반이다. 또 이건 허위사실 유포에다는 명예훼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를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경찰에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정봉주 의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이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은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하.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알리바이에서도 시간이 비는 타이밍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언론사에서 나온 이 내용도 뭐 사실 이 날짜가 오락가락한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메일에서 어쨌건 그 당시에 근데 왜 남자친구한테 12월 24일이라고 보냈지? 그럼 이 여성도 그 당시에도 날짜가 헷갈리는데 지금 어떻게 기억해? 네. 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진위 공방을 하면 할수록 네. 사실 진흙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정 의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네. 어떻게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이게 진실이다라고 밝히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빨리 의뢰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진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혹시라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까지 준비해가면서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다는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주장 중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정봉주 전 의원을 여의도에 있는 모호텔 1층 카페룸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고요. 카페룸에서 만났고 정 전 의원은 제게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성추행이 있던 날짜를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고 장소도 번복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났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날 성추행을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나에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게 무슨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입증할 수 있는 뭔 결정적인 증거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건을 조사를 해봐야 이제 우리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네네. 이 여성분이 이런 정도로 언론의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일들을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 둘만에 뭐 일어났던 일들 사실 이런 단둘이 보통 이런 성범죄 피해가 남녀 간에 단둘이만 알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아하. 그런 피해를 당한 여성이 우리 사회에 정말 수없이 많죠. 그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이분이 특별히 이런 이제 제기를 했을 때는 뭔가 같이 힘을 실어줄 어떤 뭐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본인이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때는 또 함께 호소해 줄 수 있는 아하. 또 다른 여성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목격자가 됐든 예, 뭐. 같이 있었 예. 상황을 전해들었던 사람이건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김지은 씨의 그랬었죠. 그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빙성을 더 신빙성이 갖게 더해졌죠? 아하. 됐던 것처럼 네. 이분도 혹시 같이 추후에 혹시 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추정을 있겠네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도 백성문 변호사님 잠시 언급했지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기자회견 한 이후에 곧바로 어떤 기사가 떴는데 그 해당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해당 호텔에 간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의 지금 기사였어요. 그렇죠. 이제 한 정봉주 팬카페 카페지기가 이제 네. 이 닉네임이 이제 공개까지 됐었는데 네. 거기서 공개하는 게 본인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정봉주 전 의원과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23일에요. 이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그 문제가 된 호텔로 간 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정봉주 의원 측의 전 의원 측에서 또 냈어요? 또 보도 자료를 냅니다. 아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호텔에 갈 시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에는 어머니 병문안, 네. 노원구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 병문안 갔는데 네. 그 피해 시간이라고 주장되는 2시까지 여의도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반박 보도를 다시 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카페지기라는 사람이 마치 2011년 12월 23일 자신과 같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백성 변호사님.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판판이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서로만 간다면 다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언론사, 이 프레시안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더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프레시안에서 보도가 굉장히 확신에 차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지금 나오는 과정을 보면. 네. 정봉주 의원은 지금 이번에 이 23일 오후 1시에서 2시경에 데려다 줬다라는 이 팬카페 카페지기의 얘기를 이렇게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입원을 해서 그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그 시간 안에 2시 안에 이 호텔에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날 3시 54분에 명진 스님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아, 네. 근데 명진 스님이랑 2시 반부터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을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2시 반부터 만난 건지 3시 후에 만나서 3시 50분에 사진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어쨌건 지금 하나의 목격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에 대한 뭐 진실 여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의 진술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네.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무언가 더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 어제 내용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의원 인정하세요 이런 취지가 나오거든요. 네. 남은 증거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진위 공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분명한 거는요. 네. 양쪽이 공방 주고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하. 우리 국민들만 혼선 주고 헷갈릴 뿐이에요. 네. 결국은 성범죄는 뭐 2013년 6월 19일입니까? 그 네, 맞습니다. 친고죄가 사라진 네. 게